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원전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최근에 SMR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잘 먹혀들 수 있다. 전망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원전주들 지금 어쨌든 지금 연말에 조방원이 약간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쉬고 있잖아요. 지금 원전주를 잘 공략해 볼 만한 타이밍일까요? 좀 쉴 때 공략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원전을 봐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또 몇 가지를 또 얘기를 더 해보자라고 네. 하면 원전 업계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원전이 사용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4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전이 416기 정도 되는데 수명이 40년 초과된 게 165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거의 한 15년 동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건전 방금 전에 그 호수앵커 딱 뒤편에 원전 건설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린다 아까 딱 나와 있었잖아요. 네네네. 5년에서 10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얘네들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어찌됐건 미리 해야 그 400기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40년 전에 비하면 전력 소모량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요. 중국 쪽에서는 작년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지금 글로벌 400기 깔려 있는데 앞으로 한 20년 동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것만큼 우리가 짓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정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으로 조금 재미를 기존에 보셨던 분들이 요새 금값 왜 이래 이러시잖아요. 우라늄 가격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라늄이요? 수요가 괜찮으니까 우라늄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럼 결론은 이게 우라늄이 원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전 한 기당 우라늄이 100에서 2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또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야, 이렇게 수요가 센데 그리고 그 기대감이 우라늄 선물에서 가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주가 왜 못 가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원전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기자재들 굉장히 많잖아요. 원자로도 있고 제어봉도 있고 가압기, 냉각기, 터빈, 발전기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여기에서도 잘합니다. 근데 주가는 이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내년부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40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이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5년 동안 꾸준하게 원전을 지었습니다. 165기를. 15년 동안 165기니까 연에 10기. 맞죠? 근데 그때보다는 못해도 전력 소모량은 2배 이상 늘어났으니까 곱하기 2 한다고 하면 320기. 연에 최소 평균적으로 4기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두 기만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해도 주가는 잘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써 있죠. 대형 원전 건설하려면 하나에 5년, 10년이 네. 걸린다. 이 사이클을 따져보면 지금이 교체의 가장 활발한 교체 주기일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당분간 네. 몇 년은 계속해서 이 원전 교체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전을 건설한다거나 또 실제 운용하는 거 관련해서 이점들이 있으니 종목들을 그럼 저희가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물론 원전 많이 올랐지만 네. 앞으로를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원전주 어떤 거 볼까요? 그냥 원전주를 이제 쭉 훑어본다라고 하면 크게 보면 이제 주기기 쪽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건설 쪽을 하는 현대건설 이렇게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다른 기대감들도 같이 엮이니까 네. 원전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원전 그렇죠? 주기기도 하죠, 터빈이랑 발전기도 하고요, EPC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원전 수주를 받으면 원전 한 기당 못해도 얘네들 매출로 잡힌 게 2조에서 3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 수주가 있으면 이 정도 매출 업사이드를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기대감이 있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다.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플러스 2, 3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까 연내 두 기 평균 잡으면 네. 4조에서 6조.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정 기술은 종합이랑 개통 쪽을 담당을 하는데 얘네들은 한 기당 5천억입니다. 그러면 연평균 두 기 잡으면 1조. 그러면 이제 기존 매출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있겠죠. 한전 KPS는 사실은 얘네들은 운용할 때인데 시운전할 때부터 운전할 때 정비를 꾸준하게 관련해서 계속 매출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기당 실질적으로 금액은 굉장히 낮습니다. 250억밖에 안 돼요. 근데 40년 하니까 한 기당 1조가 꾸준하게 40년 동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팀 코리아가 원전 수주를 받으면 매출이 안전하게 딱 찍히는 거고요. 사실은 원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올해까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발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한다 하고 해도 야 이거 진짜 되겠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그런 고민은 조금씩 이제 줄여야 되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